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즐겨 드시는 대추차를 버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그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누리신장 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의 응급실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가운 기계 소리와 의료진의 긴박한 발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오늘 한 환자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로 65살 김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기 싫다며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대추는 노년 건강에 최고라는 말을 믿고 매일 정성껏 다려 드셨지요. 하지만 오늘 응급실에 실려온 여사님의 모습은 가슴 아플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은 풍선처럼 팅팅 부어올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태였고 산소 마스크를 썼음에도 숨을 헐떡이며 의식조차 가물가물하셨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오열하던 자녀분들은 저를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평소 건강식만 드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는데 왜 갑자기 심장이 멈추려 하나요?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심장 박동을 방해하는 고칼륨혈증이었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여사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물처럼 마셨던 진한 대추차 2리터였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정성껏 다려 마신 대추차가 오히려 어머니의 신장을 천천히 옥죄고 심장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추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이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독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밀한 필터와 같은데 이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한 대추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고장난 기계에 무리하게 과부하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저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끓여낸 대추차가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대추가 보약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신장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마시는 행위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소리 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명의 줄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대추를 먹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독을 피하고 진짜 보약으로 드실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들려드린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교한 정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허리 뒤편에 자리 잡은 2개의 신장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고체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그물망은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나 더 가느다란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것은 피가 되어 이 그물망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몸의 해로운 쓰레기들은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눈물이 많은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기성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 이 생명의 그물망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차 낡고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치 오래된 커피 필터에 구멍이 뚫리거나 반대로 찌꺼기가 꽉 막혀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추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당분을 보약으로 거뜬히 소화해내던 튼튼한 그물망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그물망의 구멍은 작아지고 신축성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대추 속에 숨겨진 두 얼굴입니다. 대추는 칼륨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칼륨을 품고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낡은 그물망을 가진 신장에 과도한 칼륨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정교한 시계 부품 속에 거친 모래알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김 여사님처럼 매일 진한 대추차를 물처럼 마시게 되면 걸러지지 못한 칼륨 모래알들이 신장의 미세한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신장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결국 소중한 그물망들이 하나둘씩 찢어지고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관의 변화입니다. 대추의 단맛을 내는 당분은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파이프에 끈적한 시럽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신장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질식하게 되고 그 결과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이 대추를 단순히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대추는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대추를 끊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정수기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도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날까지 본인의 신장이 그토록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 낡아진 그물망을 보호하면서도 대추의 영양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식탁 위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서로 맞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대추를 먹을 때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짝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마시는 우유입니다. 제 환자 중에 67살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잠을 못 자겠다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져 있었고 신장 주변의 혈류 흐름이 아주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박 어르신의 식습관을 꼼꼼히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위를 보호하고 기력을 보충한다며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말린 대추를 대여섯 알씩 넣어 정성껏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영양 가득한 우유와 보약 같은 대추가 만났는데 왜 병이 생겼을까 하고 말이지요.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대추 속에는 비타민 P라고 불리는 성분과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과 만나면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순식간에 응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으면 콩물이
몽글몽글 굳어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추의 산성 성분이 우유 단백질을 만나면 우리 몸 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아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박 어르신이 겪으신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은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었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이 딱딱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장내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그대로 여러분의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은 이 거대한 독소 덩어리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짜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망가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몸에 좋으라고 드신 그 한 잔의 우유 대추차가 본인의 신장에 거대한 돌덩이를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단순히 무엇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 훌륭한 식품이지만 대추와 함께 먹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위장을 거치며 신장을 파괴하는 시멘트 반죽처럼 변해버립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게 이런 소화되지 않는 침전물은 신장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까지 앞당기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상담 후에 그 즉시 우유와 대추를 함께 먹는 습관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지고 신장 수치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셨지요. 여러분, 지금 혹시 냉장고 속에 우유와 대추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한 입에 넣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독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박 어르신이나 김 여사님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긴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우유와 대추를 함께 먹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저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이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식사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유와 대추의 위험한 만남에 대해 들으시며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우유보다 더 자주 접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약처럼 드시는 말린 대추, 그 자체에 숨겨진 설탕 폭탄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이 대추는 천연 과일이니까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대추가 생과일에서 말린 대추로 변하는 과정에는 아주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대추 속의 당분과 칼륨 농도가 무려 6배에서 10배까지 농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안에서 느끼는 그 달콤한 대추의 맛은 신장 내과 의사인 제 눈에는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끈적끈적한 시럽 폭탄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원래 맑은 물처럼 온몸을 구석구석 잘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말린 대추를 보약이라 생각하며 하루에 여러 알씩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마치 진득한 조청이나 시럽처럼 걸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끈적한 조청이 가득 찬 파이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피가 제대로 흐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통과하려고 억지로 밀고 들어갈 때 혈관 벽에는 엄청난 마찰과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당화 종말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혈관이 설탕물에 오랫동안 절여져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부드러워야 할 혈관이 마치 돌덩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는 동맥경화와 혈관 섬유화의 시작입니다. 신장의 혈관이 설탕 때문에 딱딱해지면 신장은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피가 걸러지지 않으니 몸속에는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고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소리 없이 쪼그라들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는 당뇨 약을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당뇨 판정을 받기 훨씬 전부터 높은 혈당에 고통받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절하는 힘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약해지기 때문에 말린 대추 한 알이 주는 타격은 젊은 사람의 10배가 넘을 수 있습니다. 보약이라고 믿고 드신 대추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혈관을 설탕으로 코팅하여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다시는 예전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치 말랑말랑하던 스펀지가 시간이 지나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평생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하는 혈액투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무섭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린 대추 하나를 입에 넣으실 때마다 이것이 내 신장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주변에도 이 위험성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설탕 폭탄보다 어쩌면 더 무섭고 치명적인 위협이 여러분의 찬장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불리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대추는 붉은색을 띠고 껍질이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대추 겉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어도 그저 당분이 올라온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에 씻어서 그냥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린 대추를 잘못 보관하거나 오래된 것을 드실 때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독소는 현대의학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합니다. 보통 곰팡이 독소라고 하면 간에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보는 진실은 다릅니다.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신장에 도달하는 순간 신장의 역과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를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점은 이렇게 죽은 신장 세포는 우리 몸에서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 한 분은 평소에 아깝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대추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려드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원인 모를 신장염증과 급격한 신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신장세포가 광범위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대추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곰팡이 뿌리가 깊게 박혀 독소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서 물에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추를 다리는 과정에서 독소가 물에 녹아 나와 여러분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셈이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소에 노출되어 신장세포가 파괴되면 신장은 급격히 딱딱해지는 섬유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죽어버리니 몸속의 쓰레기는 걸러지지 않고 피는 점점 더 오염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귀한 대추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의심되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지체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운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대추를 안전하게 고르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밝은 불빛 아래에서 겉면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겉에 하얀 먼지 같은 것이 끼어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임이 지나치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추를 반으로 쪼개보는 것입니다. 속살이 황금빛이나 밝은 갈색이 아니라 검게 변해 있거나 솜털 같은 곰팡이가 보인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냄새를 맡았을 때 대추 특유의 달큰한 향이 아니라 추춥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독소가 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 독소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여러분의 신장을 난도질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찬장에 있는 대추 봉지를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과감히 비우십시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당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오래된 대추를 아깝다며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대추를 보관하다가 곰팡이를 발견한 적이 있다면 혹은 대추를 쪼개보았을 때 속이 검게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제보가 다른 많은 어르신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대추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엄격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대추라는 자연의 보물을 진짜 보약으로 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꾸어 여러분의 막히고 딱딱해진 혈관을 청소하고 기력을 살려주는 진짜 대추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대추와 인삼의 조화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추와 인삼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삼에는 사포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추가 더해지면 놀라운 의학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대추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P 성분은 인삼의 사포닌이 혈관 벽에 더 깊숙이 작용하도록 돕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인삼은 혈관이라는 오래된 고속도로를 넓게 확장해주는 중장비 역할을 하고 대추는 그 고속도로의 표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피가 한 방울의 정체도 없이 흐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늘 기운이 없고 안색이 창백하셨던 70살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치가 낮아져 만성적인 빈혈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셨지요. 저는 이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비율로 인삼과 대추를 함께 다려 드시게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난 어르신은 전과는 몰라보게 안색이 혈색 돌듯 좋아지셨고 평생을 괴롭히던 만성적인 어지럼증도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인삼이 혈액순환을 돕고 대추 속의 풍부한 철분 성분이 조혈작용을 도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비율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김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지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학적인 황금 비율은 대추 3알에 인삼 1뿌리 분량입니다. 대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앞서 경고해드린 당분과 칼륨 수치가 높아져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인삼의 따뜻한 성질이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연하게 시작하여 본인의 몸 상태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조합은 신장의 GFR, 즉 여과율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신장으로 공급되는 신선한 산소량이 늘어나고 이는 신장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추의 항산화 성분은 인삼의 약효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천연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물 한 잔도 이렇게 과학적인 조합으로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신장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안색이 노랗게 뜬 소중한 친구분이나 이웃들이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인삼 대추 조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정보를 나누는 일은 여러분의 건강운을 높이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은 대추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어야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지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친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이 한 잔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활기차고 생기 있게 바꿀지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즐겁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몸과 혈관을 따뜻하게 녹여줄 또 다른 기적의 조합 대추와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앞서 인삼과 대추의 완벽한 조화에 대해 들으시며 이제 대추를 어떻게 드셔야 할지 조금은 갈피가 잡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삼보다 우리 식탁에 더 가깝고 어르신들의 꽁꽁 얼어붙은 혈관을 녹여주는 기적의 식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대추와 생강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감기 예방을 위해 즐겨 찾던 조합이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의 만남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혈관 속 쓰레기를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와 같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서 대추의 당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 혈관을 질식시킨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때 생강이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은 끈적해진 혈액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고 혈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즉, 대추가 주는 영양분을 생강이 혈관 곳곳으로 빠르게 배달하면서도 혈관이 막히지 않게 청소를 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조리 비법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이라면 대추와 생강을 그냥 넣고 끓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추를 한번 쪄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대추를 증기에 한번 쪄내면 대추 속의 거친 성분들이 부드럽게 변하여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생강 역시 껍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얇게 저며서 대추와 함께 달여야 그 성분이 충분히 우러납니다. 이렇게 만든 대추 생강차는 특히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훌륭한 처방이 됩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것은 그만큼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가지 않는다는 신호이고
이는 곧 신장의 미세혈관 역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추 생강차 한 잔은 혈관을 확장해 따뜻한 온기를 몸 끝까지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나 꿀을 과하게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대추 자체에 당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당을 넣는 것은 앞서 경고해드린 신장혈관의 설탕 코팅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생강의 알싸한 맛과 대추의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생강은 신장의 사구체 혈압을 조절하여 신장이 과부하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생강의 항염 작용은 신장에 쌓인 노폐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의 진정 효과와 생강의 가온 효과가 만나면 스트레스로 인해 수축한 혈관이 이완되면서 신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재료의 조합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녁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대추 씨알과 저민 생강 2조각을 넣어 정성껏 달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온 집안에 퍼지는 건강한 향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100세 건강을 만드는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드시는 음식, 한 입에 어떤 마음을 담고 어떤 지식을 더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대추 생강의 비밀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소중한 지인분께 전화 한 통 걸어 알려주십시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대추랑 생강같이 달여 마시면 혈관에 그렇게 좋다더라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건강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삼에 이어 생강까지 대추와 찰떡궁합인 식재료들을 모두 섭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대추와 함께 먹으면 여러분의 요로 건강과 신장 방어막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대보물 대추와 감초, 그리고 꿀의 조화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후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생강과 대추의 만남이 혈관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관 건강만큼이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순식간에 떨어뜨리고 소중한 신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과 늘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자꾸만 반복되는 요로계통의 염증입니다. 오늘 제가 대추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방광과 요로를 철통같이 지키는 든든한 보초병이 되는 마지막 대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선물한 천연 항생제라 불리는 꿀입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 진료실에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신 73살 이 어르신은 수년째 반복되는 만성 방광염과 요도염 때문에 평소 항생제를 거의 달고 사셨습니다. 문제는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위장은 약해져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드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약의 성분을 걸러내느라 신장 기능까지 조금씩 나빠지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에 빠지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항생제에만 의존하며 신장을 혹사시키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추와 꿀의 과학적인 조합을 오늘부터 꾸준히 드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오장을 보하고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를 몰아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요로계통에는
놀라운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꿀 속에는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대추의 진정 효과와 만나면 요로 벽에 나쁜 세균들이 달라붙어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이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매일 저녁 대추, 새알을 정성껏 달인 따뜻한 물에 질 좋은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소변을 볼 때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고 항생제를 완전히 끊었음에도 염증이 재발하지 않는다며 소년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꿀과 대추의 만남은 단순히 맛이 좋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공장과 같지만 그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로가 세균에 감염되면 독소들이 역류하여 신장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이를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때 대추와 꿀의 조합은 요로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세정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외부 세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이 조합은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소중한 건강의 파수꾼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철칙이 있습니다. 꿀은 앞서 제가 그토록 위험하다고 경고해드린 설탕이나 인공시럽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을 질식시키지만 질 좋은 천연꿀은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고민하시거나 혈중 칼륨 수치가 항상 높게 유지되는 단계의 분들이라면 꿀과 대추의 섭취도 반드시 저와 같은 주치의와 세밀하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노화 과정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하루 한 숟가락 정도의 꿀과 대추 새알의 조합은 신장의 방어막을 튼튼히 하고 방광의 근육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이상적인 처방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추의 폴리페놀 성분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우리 몸속의 유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시너지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독한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며 부작용 걱정 없는 천연 치유 요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힘은 결코 거창한 수술이나 이름 모를 값비싼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대추와 꿀처럼 자연이 선물한 소박한 재료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평소 소변을 보아도 시원치 않거나 자꾸만 찾아오는 염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대추 새알을 달인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독소가 빠져나가고 요로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 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력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100세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인삼부터 생강, 그리고 마지막 꿀까지 대추와 함께하면 죽어가는 신장도 살리는 기적의 조합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마시는 방법과 물의 온도가 틀리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비법인 수분 섭취의 기술과 대추차를 마셔도 신장에 절대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음용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준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웃으며 노년을 보내시는 그날까지 저 남현진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추와 함께하면 약이 되는 기적의 조합들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달인 대추차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시는 방법이 틀리면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한번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뵈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바로 몸에 좋다는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비법인 수분 섭취의 기술, 즉 신장보호, 음용법과 함께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특별한 기술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수압을 조절하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장기입니다. 특히 60살이 넘은 어르신들의 신장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혈관의 탄력과 필터의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대추차라고 해서 한꺼번에 큰 컵으로 가득 마셔버리면 우리 몸에는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은 순식간에 높아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낡고 가느다란 고무호스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강력한 수압으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팽창하다가 결국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장 여과기인 사구체도 그렇게 소리 없이 찢어지고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숨을 쉬듯 천천히 마시는 분산 음용법입니다. 대추차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종이컵 반잔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기술은 바로 구강효소 활성화 비법입니다. 대추차 한 모금을 입에 넣었을 때 바로 삼키지 마십시오. 입안에서 굴리며 혀로 대추차의 온기를 느끼고 침과 충분히 섞이도록 적어도 5초에서 10초 동안 머금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뿐만 아니라 대추의 당분을 신장이 처리하기 쉬운 상태로 미리 분해해주는 효소들이 가득합니다. 입안에서 충분히 굴린 대추차는 신장에 도달했을 때 독소가 아닌 부드러운 영양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 강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물의 온도 조절입니다. 신장은 차가운 기운을 가장 싫어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신장 주변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신장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오히려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내외의 미지근하고 따뜻한 상태입니다. 이 온도의 대추차는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대추의 유효 성분들이 혈관 벽에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대추차 한 잔을 마시는데 적어도 20분 이상의 시간을 들인다고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즐기는 한 잔의 대추차는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최고의 휴식이 되지만 급하게 털어넣는 한 잔은 신장을 공격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대추차를 마시는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잠들기 직전에 갈증을 느껴 물이나 차를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수분 섭취는 신장에게 밤샘 근무를 강요하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신장도 휴식을 취하며 세포를 재생해야 하는데 늦은 밤에 마신 수분과 대추의 칼륨 성분들은 밤새도록 신장이 소변을 만들게 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신장을 만성, 피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1시간 후나 오후 활동이 왕성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며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노련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토록 마시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구강 내 효소 활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를 이제는 깊이 이해하시겠지요. 아무리 천하제일의 보약이라도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신장을 괴롭히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건강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변화, 즉 종이컵 반 잔의 물을 입안에서 충분히 굴려가며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그 사소한 정성 하나가 여러분이 평생 투석기 옆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인 대추차 한 잔을 소중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절대로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한 모금 한 모금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세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온몸의 혈관이 따뜻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음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장기를 아끼고 배려해 주는 만큼 여러분의 신장도 100세까지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피를 맑고 깨끗하게 걸러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음용법은 비단 대추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물과 음료에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이제 대추와 관련된 모든 건강 지식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이 방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총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지막 당부와 격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제 마지막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후 최종 정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추라는 작은 열매를 통해 우리 몸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처음 응급실에서 만났던 김 여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부터 우유와 대추의 위험한 만남, 그리고 설탕 폭탄이 된 말린 대추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의 치명적인 위협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경고 뒤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인삼과 생강, 그리고 꿀이라는 훌륭한 짝꿍을 통해 대추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었고, 마지막으로 신장을 살리는 올바른 음용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에 무지했던 모습으로 대추차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으신 셈입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건강은 결코 요행이나 비싼 약 한 알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실 때 정성을 다해 입안에서 굴리고 조금씩 나누어 삼키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 모두의 행복이자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의 지혜를 널리 전해 주십시오. 나눔은 건강을 2배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고단한 노년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는 관심과 배려에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소식으로 병원에서 뵙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건강한 오늘이 모여 활기찬 내일이 되고 그 내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찬란한 노년을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늘 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건강의 길에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대추처럼 은은하게 달콤하고 건강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누리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꼭 건강하십시오.